포스코홀딩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됐는데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연결 매출이 17조 5,5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070억 원. 작년 4분기에 바닥 찍고 나서 벌써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죠. 특히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이 살아나는 게 아주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국내외에서 판매량도 늘고 또 원료비 부담은 줄면서 마진이 확 좋아졌더라고요. 영업이익률도 지난 분기 3.9%였는데 이번엔 5.7%로 꽤 많이 뛰었죠. 네, 그 개선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또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이게 여전하고요. 또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막 기대를 모았던 그 2차 전지 소재 부문 있잖아요. 거기는 리튬 가격 하락하고 또 신규 공장 돌리는 그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어요. 2차 전지 쪽은 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인프라 부문도 포스코 E&C가 해외 프로젝트 손실을 반영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것도 좀 불안한 요소죠. 그래도 역시 철강, 이 본업이 튼튼하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포스코 자체 영업이익만 봐도 전분기보다 35.6%나 늘어서 5,130억 원이에요. 이게 단순히 시장 상황만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설비 효율 높이고 원가 절감하고 심지어 AI 기술까지 도입하면서 내부적으로 엄청 노력한 결과라고 봐야죠. 네, 맞아요. 그 자체적인 노력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하 196도에서도 견디는 극저온용 고만강강 같은 신소재 개발이나 정부 지원받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이것도 착착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큰 경쟁력이 될 텐데요. 자동차나 조선 쪽 수요도 꾸준하고요. 포스코의 노력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 환경이 여전히 좀 녹록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중국이 말로는 철강 생산 줄인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실질적인 감산으로 이어질지는 글쎄요. 아직은 미지수죠. 오히려 포스코가 중국 내 스테인레스 법인 그 PZSS 매각을 추진하는 걸 보면요. 중국발 공급 과잉이나 니켈 가격 약세 같은 구조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이 있군요. 그리고 미국이나 EU의 관세 정책, 이것도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열연광판 반덤핑 예비 판정 나왔는데 그 최종 결과랑 영향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3분기에 2분기 수준 이익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는 하지만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문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이건 미래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스코 퓨처인 비롯해서 3개 자회사 유상증자도 잘 마무리됐고 그럼 일단 추가 증자 부담은 던 거잖아요. 계속 떨어지던 리튬 가격도 이제 바닥 타지고 톤당 한 8,000달러 선에서 9,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전망은 그렇죠. 아르헨티나 염호광권 확보하려고 6,200만 달러 규모로 LOI 체결하고 어려운 와중에도 투자는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DL이라고 직접 리튬 추출하는 신기술 개발이나 전구체 공장 준공 같은 걸로 탈중국 노력도 하고 있고 최근은 일본 배터리 회사랑 음극재 공급 계약도 맺었잖아요. 예,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소재 부문 적자폭이 커진 게 사실이고요. 리튬 가격 반등도 아직은 전망일 뿐이지 실제로 그 가격이 올라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중요하죠. 호주에 있는 PLS2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 가격에서는 오히려 만들수록 손해볼 수도 있어서 일부러 가동률을 못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풀가동을 못하는군요. 네. 니켈 생산 목표치도 원래 연 4만 5천 톤이었는데 2만 톤으로 확 줄였고요. 심지어 2026년 2차 전지 소재 부문 전체 매출 목표치도 한 5% 정도 낮춰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휴, 쉽지 않네요. 그럼 인프라랑 다른 사업들은 좀 어떤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해외 가스전 같은 EMP 사업 이익이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포스코 E&C는 상반기에만 10조 2천억 원. 와, 수주 엄청 따냈잖아요. 그리고 수익성 낮은 사업 정리하는 구조조정도 잘해서 상반기에 현금 3,500억 원 확보했고 하반기에도 한 1조 원 규모 매각이 예정돼 있다고요? 체질 개선은 확실히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에너지 탐사 개발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발전 사업은 실적이 약간 부진했어요.
그리고 포스코 ENC는 말씀하신 대로 수주는 많이 했는데 결국 해외 프로젝트 손실 때문에 적자로 돌아선 거고요. 게다가 최근에 그 화재 사고 관련해서 비용 부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게 아마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것도 무시 못할 불확실성이죠. 아, 사고 관련 비용 부담도 있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단 철강 사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구조조정도 꾸준히 하면서 2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 기술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정말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려면 결국 리튬 가격 반등이 좀 필수적이고요. 글로벌 경기나 통상 원장 같은 외부 변수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나 신사업 투자가 정말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 철강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2차 전지 소재라는 새로운 날개를 성공적으로 달 수 있을지 정말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포스코 홀딩스의 다음 행보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